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골드만삭스가 6년 만에 애플에 대해 매수 리포트를 내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내용 조연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 기자, 이 보고서 보니까 시장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이런 언급이 또 나왔더라고요. 네. 뭐 시장이 놓친 건지 아니면 골드만삭스가 놓친 그러게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애플이 주요 제품군의 수요 감소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며 매수 추천 보고서를 냈습니다. 애플의 목표 주가는 $199로 제시가 되는데요. 이는 현 주가에서 한 32% 가까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이 보고서를 낸 골드만삭스의 마이클 응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이 제품 수요 성장 둔화에만 잘못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는 고급화 전략으로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갖고 있는 만큼 애플이 경쟁사 대비 유리한 입장이다, 예. 입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서비스 부분이 앞으로 애플의 성장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응 애널리스트가 주목한 서비스 부분은 앱스토어를 비롯해서 애플 TV와 애플 뮤직, 피트니스, 또 아케이드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의 성장이 애플 제품의 수요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서비스 부분의 성장이 결국 애플 제품을 다시 소비하게 만드는 선순환 고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이런 긍정적인 평가의 애플 주가 흐름도 좋았습니다. 오늘 또 이게 이슈가 되는 게 네. 골드만삭스가 애플이 한창 오를 때도 매도 리포트를 냈었고, 그렇죠. 애플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박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보고서 이슈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네. 골드만삭스가 상당 기간, 오랜 기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었는데요. 메가캡 중에서도 사실 대장주 아닙니까? 그쵸. 애플이. 그런데 이 매수 리포트를 골드만삭스가 냈던 게 2017년이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에 중립으로 바꾸고 이후 목표가를 계속 낮추는 등 부정적인 뷰를 내다가 2020년에 매도 리포트를 냅니다. 그런데 이후에 애플의 주가가 한 6개월 정도 안에 70%가 오르거든요. 그랬더니 애플 주가가 오를 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팔아라, 이러면서 자신들의 근거를 설명하는 슬리포트를 또다시 냈습니다. 예. 결국 한 해가 지난 2021년이 돼서야 우리가 애플에 대해서 좀 틀렸었다, 이러면서 투자 의견을 매도해서 중립으로 변경을 했는데 당시 목표가도 당시 주가보다 낮은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고평가가 되었다, 이렇게 본 거죠. 예.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마지막 매수 추천 이후 애플 주가 얼마나 뛰었을까요? 무려 300%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이후로 300% 뛴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2019년으로 보셔도 거의 비슷하죠. 그러네요. 같은 기간에 S&P 500 지수 60% 정도 오른 것을 비교하면 큰 성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늦어도 너무 늦은 매수 추천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애플 커버를 주도적으로 했던 로드홀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애널리스트가 지난해에 은퇴하고 새로 맡게 된 마이클 응이 자신의 커버 시작을 알리는 보고서를 내면서 드디어 골드만삭스가 뷰를 바꾼 것입니다. 그렇군요. 좀 자세하게 보자면 앞서서 내용을 보면은 결국 애플의 네. 서비스 사업이 앞으로 큰 돈을 벌어줄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세히 볼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 실적을 보면요. 지난해 분기 실적이 1,171억 5,400만 달러입니다. 이 중에서 매출 비중 제품이 한 82%, 963억 달러에 달하고요. 서비스 매출 18%에 달합니다. 물론 20%에 아직 미치지 않지만 2019년에 비교해서 보았을 때 상당히 성장이 빠른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성장이 앞으로 5년간 매년 11%의 연간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전망인데요. 이는 제품 부문의 매출 증가율 7%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 전체로 애플의 서비스 부분 매출을 집계해보면 794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인텔의 한 해 매출이 63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의 전체 매출도 넘어서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매출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앱스토어의 비중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큽니다만 앞으로 TV와 뮤직, 피트니스 등의 구독 비즈니스 성장세도 가파르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시장에서 가장 기다리는 진짜 애플 애저 서비스는 아이폰 구독 서비스입니다. 네, 그렇죠.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서비스형 애플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정 요금으로 계속해서 최신 아이폰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서비스인 거죠? 그렇습니다. 할부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네. 최신 기기를 그 할부 구매하는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아니라 고정 요금으로 기기를 대여하는 형태인데요. 뭐 구독 서비스는 사실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나와서요. 지난해 연말에 출시된다 했다가 올해 초로 출시 예정이 좀 지연되고 계속 지연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플 측에서는 아직은 뭐
정확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간 대출을 제공해주는 월 단위 할부 프로그램을 또 애플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애플페이로. 그래서 이것 개발과 연결되어 있어서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미국에서는 뭐 많은 기업들이 이미 하드웨어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크롬북도 있고 펠로톤의 자전거 렌탈과 운동 강습 프로그램 등 구독 상품을 엮어서 한 곳이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이폰을 시작으로 아이패드 그리고 애플워치 등을 포함한 주요 기기들을 묶어서 여러 구독 모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에 대한 월가 평가 좀 종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외에도 모건 스탠리도 애플을 최선호주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모건 스탠리 보고서도 뭐 한 이틀 전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앞서서 애플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앞으로 12개월 목표 주가는 기존 175달러에서 180달러로 좀 소폭 올렸지만 중기적으로는 23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에릭 우드링 애널리스트는 5가지의 모멘텀을 꼽았는데요. 먼저 새 아이폰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수요와 또 소비자들의 지출 회복세로 아이폰 판매 증가를 기대했고요. 또 골드만이 주목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의 성장 가속화, 그리고 아이폰 15과 VR 헤드셋, 웨어러블 등 신제품 출시 효과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역시 하드웨어 구독 서비스 도입 가능성을 애플의 넥스트 모멘텀으로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월가 아이비들이 최근 제시한 목표가들도 한번 볼까요? 3월에 나온 것들을 저희가 준비해 왔는데요. 제프리스가 195달러, UBS 180달러, 에버코어 190달러로 대부분 높은 180에서 190달러 정도를 목표가를 상향하는 추세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